윤석열 등등등에 대한 이제 구형 의견 진술을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는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무슨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는 사실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내란을 저질렀는지 실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구인지 실제 자신의 그러니까 윤석열과 등등등 관련된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지 등등을 설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전 사례와 비교해가지고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구형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직위원 부장이 55분에 시작한다니 딱 55분에 시작하네요. 아니 9시간 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 막판에 자 이제 10분 정도 더 하고 끝내시죠 이렇게 얘기한 게 무슨 뭘 대단한 소송지예요. 아니 왜냐하면 55분에 시작한다고 그래요. 보통 화장실 갔다고 그러면은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10분 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겠지. 지금 그 강주호 기자가 그 내부 상황을 얘기해 줬는데요. 네. 구형을 하고 있는 이제 박억수 특검부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최종 의견 진술을 박억수 특검부가 맡을 예정이었었잖아요. 그 순서를 하고 있는지는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맞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박억수 특검부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네. 단호하게 또 엄정히 잘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진짜 다들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걱정들이 많으신데 12시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지금 하셨는데 일단 특검은 11시 전까지는 아마 전체적인 구형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후 진술 듣고 뭐 변론 듣고 이러면은 아이고 저는 정신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증조사만이 끝이 아닙니다. 서증조사는 진짜 절차 중에 우리는 원래 되게 간단하게 그냥 딱딱 뭐뭐뭐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넘어가는 종류인데 이걸 이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특검이 이제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진술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 8명에 대해서 각각 특검이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은 피고인 1 윤석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부가 나중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혜님께서 심장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김영민님 마지막까지 좀만 참자고요. 열받는 거는 구형 순간 지금의 스트레스 싸그리 웃자고요. 열받지만 구형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의 스트레스를 잊어봅시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것이고요. 아이고 폴이원님께서 증거리양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폴님 신용한 부위원장님 보물입니다 이러셨고요. 하늘이원님도 왜 안진걸 수장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왜 안진걸 팬들이 많이 들어있죠? 야, 감사합니다. 제가 김건희 학폭무마, 김승희 학폭무마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특검 종합특검을 촉구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아마 이건 혹시 들었을까요? 계속 대응은 계속되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범죄 아직 기소 안 된 거, 아직 규명 안 된 거 치열하게 철저히 끝까지 대응해야 됩니다. 네, 외과 청설모 의원님, 국민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지는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모습 정말 비루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별빛 파도님도 안진걸은 감동이다 했는데 다들 뭐 짰어요? 왜 이래요?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좀 살을 빼고 와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렇군요. 예전보다. 네. 자, 잠은 우리 언제 잡나요? 자나요? PWS님 구형 보고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 좀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리고 특검도 그동안 노력하고 고생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상징적으로도 사형 집행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상징적으로라도 이 윤석열의 이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를 역사에 남기는 의미에서라도 당연히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는 저는 사형 구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용현은 저는 그렇게까지 재판 태도를 이상하게 하는 건 못 봤고 그 변호사들이 그 정말 폐악을 저질렀던 것을 생각한다면
김용현도 윤석열하고 저는 똑같은 인간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롱 동생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모의하고 머리 맞대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윤석열 구형 관련해서만 한번 윤석열 피고인 1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구형만 조금 잠 듣고 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많이들 괴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누구라도 이 소식이 들려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계속 이제 발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시간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특검이 이제 그 2시간 뒤쯤이나 구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강조 기자 11시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피고인 1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구형을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8명을 쫙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을 나중에 구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는 안 그 되는데. 강조 기자가 그 이제 받아치면서 저한테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전달해줘서 그런지 이제 2시간 뒤쯤이나 나올 것 같다, 구형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거는 조금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윤을 마지막에 하나요? 지금 피고인 1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기다려도 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반건조 작업을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 국내산 민어를 깔끔하게 세척 손질한 뒤에 펼쳐서 깔끔하게 말렸습니다. 기름 두른 후라이팬이나 석쇠에 올려서 구우면 별미 민어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특히 민어는 끓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지리 그리고 매운탕으로 아주 제격이죠. 보양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으뜸의 민어, 반건조 민어 5마리를 33,000원 초특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툭불 한우가 단돈 12,000원입니다. 한우 툭불 눈꽃 로스인데요. 최고 등급 한우 중에서도 설기살을 구워 먹기 좋은 최적의 두께를 썰어냈습니다. 진한 육향과 풍부한 육즙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 설깃이라는 부위는 앞뒤로 직화해서 바로 드시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고단백 부위라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최고라고 하는데요. 오직 스피스 공동 구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200g 한 팩이 단돈 12,000원이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매우 궁금해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와 일본 총리하고 지금 방일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이 방일 행보가 조금 묻히는 감이 있긴 하네요. 묻히는 게 아니라 좀 네.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는 아. 기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윤석열이 지금 일단은 사법의 심판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나이 총리 만나가지고 한일 정상회담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그 동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나 하는 좀 회고도 좀 되게 되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원래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애초에 호텔 측 영접이 예정되어 네. 있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의전을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식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이게 뭐죠? 오모테나시 외교? 오마테나시 이런 외교를 앞세워서 각별한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오모테나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환대하는 것 굉장히 극진히 환대를 하거든요. 아, 손님이나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대방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패전협상 맺을 때 일본이 그때 이 그 메가더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협상단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걸 해가지고 마음을 녹였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생각나.
일본 총리 만나겠다고 호텔로 뛰어가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그러네, 나요. 갑자기. 그러네. 비교가 근데 되죠. 이제 저는 약간 씁쓸한 면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특히 아시아에서 완전히 그 함부로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할 때에서 다시 재침략 또 군국주의 망을 해가지고 고립되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균형 실용외교로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고 또 여기저기 잘 소통하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고립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찰거머리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했지만 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외교와 또 국익 향상에서 발로 뛰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 윤석열 이 재판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시대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예전에 동시대 비동시성이라고 했는데 아, 네. 가장 극단적인 퇴행 윤석열과 가장 선진적인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 이재명이 동시대에 지금 존재하는 게 한국 사회 비극이죠, 비극. 네, 이것을 이재명- 우리가 딛고 가야죠.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드럼 합주, 깜짝 드럼 합주를 같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을 하고 이것을 교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제 특검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서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은 권력력의 정치 활동을 한 것이고 이런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특히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엄정해서 훨씬 더 세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특검이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10분 내로 구형할 것 같다. 아, 그렇죠? 10분 네, 10분 내로 구형할 것 같다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짧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하니까. 구형한다니까요. 예. 아, 그러면은 자, 집단범, 시국사범으로 받아본 사람. 먼저, 수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범죄도 수괴급을 먼저 진술하고 이놈은 뭐 무기징역 또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징역형.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했던 후배들에 대해서는 이자는 안징어를 같이 가담하긴 했는데 직급이 하급이고, 앞에 전 범죄가 없는 점 그리고 안진거리 위해서 계속 머리를 조아리고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뭐 벌금형 이렇게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얽히잖아요, 논리가. 네. 그 사람들이 제가 막 섞여져 버리고 누가 죄고 어떤지 모르니까 딱 A에서 안진거리 뭐 징역형, 신용환이 2급 가담자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깎아주고. 많이 재판도 많이 받아봐요. 아니 이제 신현 교수님은 충북지사 되셔야 되는 것 같고 한번 제가 놀려봤습니다. 아니, 근데 10분이면 아니, 우리 청자들은 버텨보죠 뭐. 4분 전에 연락 온 것이 10분 내로 구형할 것 같다라는 연락이 분위기가 왔기 이제 때문에 네, 그 논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승전결해서 네. 구형으로 가는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 따진다면 굳이 정확하게 따지면 한 6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사형 구형. 근데 아니, 특검의 이게- 의견이 좀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쓴 단어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다. 비상계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반사. 계엄의 이후로 얘기했던 게 반국가 세력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러네. 특검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니네가 반국가 그러네. 세력이다. 그치? 그러죠. 저는 윤석열을 반국가 세력이고 헌정지사 파괴행위했다 이것도 중요한데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된다 이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전두환 때 그래가지고 사형 구형했고 그렇죠. 실제 사형 선고가 됐죠. 물론 네네. 나중에 이제 1심에서는 사형 끝났습니다만. 선고가 됐죠.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결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특검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때하고는 그럼 사형 또 다르다.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구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저는 윤석열 씨가 자기네들 잘했다고 자화자찬했던 그 이하상 변호사 등등 김용현 변호인 등과 함께 예. 9일날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법률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45년 전이면 대한민국 굉장히 그 후진국 상태 어려울 때였고 네네. 지금은 세계 첨단의 민주국가이라는 점 그다음에 그때는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12.12 쿠데타 그다음에 5.17 쿠데타 이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학살을 저지른 범죄인데 이 자들이 이미 권력을 누리고 네. 해먹을 비리 다 쳐지르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친이쿠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학살하지 않은 것만 빼고는 죄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해서는 안 될 칠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이상민-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징역 17년 선고할 때도 똑같이 비슷한 의견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했는데 15년 구형할 때. 네. 15년. 15년.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성숙했는데 네. 성숙해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쁜 거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계엄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 권력을 잡기 위한 쿠데타가 있었고 전두환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비상계엄 내란했던 뭐겠어요? 장기 집권이잖아요. 장기 영구지. 집권이고 영구 집권을 한 거죠. 전국적 범위에서 엄청난 살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킬링피드처럼. 저 중요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응? 무슨 속보냐? 정강훈 구속됐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후 이성훈씨가 자기 대통령에서 돌아오겠다 주장하기도 했고 좌파만 들어서면 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난리쳤는데 서부지방법원 난동 배우 전강훈이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하면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한 명 나오겠는데. 자기네끼리 또 이 자기가 싸우나? 대통령 돼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하는 게 예. 소년보도요. 윤석열 정권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갖고 구속된 자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구속시켰대. 그러니까요. 전광훈이도 심지어 보수 정권에서 내내 수사를 받았어요. 맞아요. 맨날 항상 거짓말만 해. 문제가 됐고요. 보수 정권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고소고발이 너무 들어오는데 아니 게다가 경찰 막 때리는데 정강훈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와, 법원이 너 증거인멸할 거야. 그리고 너 안 잡아 넣으면 도망갈 염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을 시켰다는 게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그동안에 뭐 자기는 막 마치 모르는 일인 것처럼 자기의 목사포 뭐 이런 사람들이 혼자 저지른 일인 것처럼 거짓말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고요. 우리 전계환 대표가 들어오고 싶어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 나가버리셨네요. 네,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좀만 기다리시면 아마 구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형을 우리가 맞춰야 되겠습니다.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형 구형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형 구형 안 하면 특검한테 전화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농락할 수 있냐. 아는 분이 있으시구나. 아니 당연히 아는 미리 좀 사람은-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있죠. 사형 구형하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자기네끼리 노 변호사님이 이미 이제 그 압도적 카리스마로 싹 다 전달됐죠. 국민 여론이. 아마 반반이었어도 아까 이제 우리 저는 내란 특검 핵심부는 사형 구형으로 이미 칼같이 좀 정해내지 않았나 싶었어요. 싶었어요. 아니 원래는 여론을 많이 살펴요 이분들이요. 원래는 무기징역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9일날 있었던 그게 자기네들의 자충수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수습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도 원래 그 오전까지 결정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날 못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 직원 재판부 재판 진행하는 거 봐도 국민들이 화가 나는 판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기를 구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훨씬 더 분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통일교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종교인 하면은 소년부하고 지금 정광훈이란 말이에요. 둘 다 지금 구속되는 상태다. 이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종교적 목적이 종교와 이권을 한꺼번에 같이 두 가지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신도들을 조장해서 사회 어떤 체제를 위협하는 정도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호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이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금방 아마 이제 구형이 예정될 것 같은데 정기현 대표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예, 일로 들어오세요. 예. 아까 의자에 어디 앉는다고? 저 옆으로 앉으시죠. 그럴까요? 아, 신영하 교수님 가셔야 되는구나. 그럼 신 교수님 가시고 우리 정기현 대표님
중간에 좀 끼어들겠습니다. 네.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사형 구형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냥 마이크 들고 얘기하시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 대표님? 윤석열 이 내란 속에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짜 괴롭히고 있다. 진작에 끝이 났어야 할 걸 오늘 낮에 어떤 이유로든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그러나 역사단죄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편하게 잠을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며칠 동안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네. 무기징역 구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정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은 확실히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국민들이 역사적 순간입니다. 1월 13일이죠. 네. 13일이 금요일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13일 날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지금 마지막 논고를 읽고 있다고 하니까 곧 이어서 사형, 구형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특검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논리가 안 맞아요. 예, 지금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그렇죠. 엄정하게 또한 다. 단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사형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예. 윤석열 씨는 재판이 7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지금 보기는 봐야 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이 죄에서 사형을 구형하지 못하면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동접자 숫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거잖아요. 다들 기다리십니다. 네, 다들 지금 못 가고 기다리고 계세요. 400일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계엄의 그 밤을 많은 분들이 다시 떠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밤에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약간 죄책감이 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그날 나도 국회 갈래. 지금 이제 떠나야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옷 입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국회 상황이 계속 보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게 생방송으로 나오고 근데 결국은 못 갔어요. 근데 그게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때 떠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가지 못한 분들은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고 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치 떨리는 밤을 다 지금까지도 일종의 네.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공포와 불안의 밤들을 보냈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1심 구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민주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인 게 옛날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윤석열, 김건희, 김용은 집단이 저지른 이 내란 친위 쿠데타라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 진압을 한 거잖아요. 뭐 뜻있는 정치가 될까 행정각 다 이러면서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바로 그 즉시 직결 처분되는 겁니다. 네. 봉건 시대라면.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문명국가에서 사적 형벌과 자력 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참은 거죠. 근데 대부분 친위 쿠데타는요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은 살려두지 않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네, 굳이 봉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베뉴슬리님 탄핵 찬성 때보다 더 떨립니다. 덜 떨린다고 쓰셨군요.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잘못 쓰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무래도 그때는 무슨 4대 4라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형하지 무기징역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덜 떨리시는데 네. 은산검님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습니다. 빨리 선고해 주세요. 그리고요 고도리님 통닭의 소맥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니 10분 내로 지금 구형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15분이 지나서 마음 애가 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들어온 것으로는 특검이 구형 의견 중에서 뭐 기존의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윤석열이요. 독재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해서 계엄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워딩과 조금 다른 것은 권력을 독점한다라는 워딩이 그 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걸 봐서는 좀 더 강하게 특검의 의견이 좀 달라진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사형, 구형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종 구형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말로 스스로 성찰하면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책임질 테니까 다른 사람 다 살려주세요. 제가 혼자 최고형을 받겠습니다. 라고 만약 했다면 야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헷갈려 설 수도 있다. 야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자기 말 맞다나 장난삼아 했다라고 하는 거 믿을 수는 없지만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 오늘 차라리 사형받는 것을 영웅에 대한 훈장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명확하게 네가 생각한 훈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좋다 사형이다라고 구형해야 하고요. 이 구형이 실제로 선고 갔을 때 직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무기징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징역 50년까지가 무기에 해당하니까 49년을 선고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직위원 지금 저만큼 당하고도 본인이 사형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CNC 코리아 3447님 동네형 정계환 친구 또 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또 회원이 예, 되셨는데 친구 감사드리고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 친구 형님은 이름이 뭔지 영어로 너무 복잡한데. CNC 코리아님, 네, 예, 고맙습니다. 마곡사님이 작두를 대령하라 그러니까 이르다님이 네, 작두 대령했습니다. 우리 서로 아주 주거니 받거니 잘하고 계십니다. 자, K102님, 앞으로 종합특검 할 거니까 할 거 많습니다. 윤석열 씨, 지 논리로 경제공동체 인용됐으니 이번에는 지 논리로 지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소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봉성김님, 모두 훈장 달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김종성님, 2023년 10월부터 기업 논의한 것으로 공수장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오늘 특히 이제 반스 목사 구속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구속됐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게 이제 뭐냐? 결국 이 사람이 배후에서 조정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이 정광훈을 구속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사법부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정상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민심을 표출하고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완전히 붕괴한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판사들이 이제 인정하고 인지하고 네.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위 구테타에 동참한 사람들 전부 다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내란 행위로 인해서 핵심적인 기본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윤석열 국민에게 용서받을 마음도 없어 보인다. 아이고. 결국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형 구형밖에 없다. 우리는 너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본다. 이런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와, 역시 자기네들의 자충수에 빠져가지고 윤석열 변호인단과 김용현 변호인단들이 진짜 자기네 의뢰인들을 똥통에 빠뜨렸군요. 잠시 뒤 구형이니까 진짜 3, 4분 안에 나오겠는데 곧 있으면 일제히 나올 것 모든 같은데. 언론, 인터넷, 포탈, SNS에 사형 구형 속바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역사가 바로 잡히는 날이구나. 맞습니다. 정광훈은 구속되고 윤석열은 사형 구형되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썸네일 바꿀 준비 우리 배윤경 팀장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윤석열 구형 임박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 썸네일을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사형 구형이다라는 걸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 끝까지 반성, 단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려줘야 할 그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네, 배현경 PD가 걱정하지 마세요. 썸네일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의원님, 정계현 당신은 이 나라의 공신이요. 나라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SD트루님 영치금 또 모을 텐데요. 일정 금액 이상 입금 안 되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형 구형되고 나지 않습니까? 아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법부에서 판결한 내용이 자 다음에 무엇인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이제 결론이 난다고 보고요. 네, 특검이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윤석열은 감경할 여지가 전혀 없다. 감경받을 강경할 여지가 여지가 전혀 없다. 뭐가 있어요? 오, 원래 이렇게까지는 말을 세게 안 했었었는데 윤석열 국민에게 용서받을 마음도 없다. 이 인간은 감경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지금. 강지호 기자가 속보로 사형 구형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스피스가 제일 스피스가 제일 빠른데요. 빨리. 예, 예.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바로 지금 메신저를 그렇죠. 보내요. 야, 윤석열 사형 구형입니다. 강지호 기자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아까 어버버하더니 용서해주겠어요. 네. 윤석열 사형 아직 연합뉴스 속보도 안 올라온 상황. 안 올라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스픽스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윤석열 사형 구형이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전해온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왜 사형이 구형되는데 바로 저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까? 이거 정말로. 제목부터 사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강지호 사형 기자 구형. 속보 사형이라고 합니다. 사형 사형 구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곳곳에서 국민들 환호 쏟아져. 예, 예. 박수 터져. 아 썸네일. 예, 아. 술자리, 자, 모두 방송 고생했습니다. 현장, 와, 만체다. 유튜브, 가정집 밥 먹다가 술 먹다가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와 소리 쏟아져. 지금 소리를 강지호 질러야 돼요. 기자가 내요 그 이제 특검이 어떻게 야, 되냐면요. 축하해. 대한민국 사형 사실상 폐지하지만 선고되고 있어. 사형 시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대응 의미로 가능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피고인이 근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 따라서 법적 형중 사형이 있으니까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야, 거랑 똑같네요. 정말로 눈물 난다는 말씀. 사형이 집행이 안 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 스피스 예.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림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빨간 박수 소리가 많이 올라온 거는 처음 와 봤습니다. 야호 만세 이렇게 진짜 눈물이 나오네요. 속보도 떴습니다. 한국일보 속보 뭐 연합 떴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형이 구형됐다. 예. 와, 전두환 노태우가 썼던 417호 대법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예.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다. 야,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느라고 사실 사형 집행되고 안 집행되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예, 예. 일단은 사형을 그렇죠. 구형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윤석열이 보여줬던 저 행태가 그렇죠. 무기냐 사형이냐 가지고 끝까지 회의를 하고 마지막까지 특검에서 6시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순간에 사형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을 법의 이름으로 다스릴 길은 없다라고. 6시간 회의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형이라고는 안 나왔었었는데 저는 9일날 이거 완전히 자기네들의 목을 조인 것이고 스스로도 사형 구형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좋다, 윈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모든 SNS에 올라갈 거랬잖아요. 와, 막 그래서 우리 빡세네. 새날 채널방에 속보 내란 특검 윤회 사형 구형 새날도 네. 올리고 네. 사방팔봉에 모든 것에 다 똑같습니다. 초동 소식 네. 왜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민생경제연구소 방에도 바로 사형 사진까지 올라오네요. 네. 모든 대한민국 SNS에. 만세라고 외치고 있고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필 기정이다 눈물이 쏟아진다 어떻게 특정 개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칠 수 있냐고요. 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야, 민주주의 만세 스픽스 최고. 뭐 하나둘셋님, 동규김님, 써니언니님, 순자원님, 김영자님, 월신님, 권미승님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빨강색으로 박수를 쳐주고 계시고 도훈이님 민주주의 살아있습니다. 토일레님 감사합니다 외쳐주시고 이루리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종배선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속이 시원합니다. 스픽스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만들기까지 정말로 열화와 같이 윤석열의 법적 단죄를 기다렸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 지금 보고 계시는 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체스 단이 이겼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군뱅이 엄마님, 빠딱빠딱님, 라일락님, 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동시에 올려주시는데 하나 둘셋님 모두 이름을 읽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할미니 고맙고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겼고요. 정말 윤석열 씨에 대해서 특검이 반성도 안 한다. 이 정상 참작 사유가 한 가지도 없다. 도대체 이런 인간을 우리가 봐줘야 될 이유가 뭐냐. 특히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당연히 사형을 구형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당신은 사형이다. 이 말 하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강정우 기자가 사형 의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텍스트를 보내고 있는데요. 좀 크게 지금 말씀해 바로 주십시오. 직전에 나온 텍스트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가 사회에 해악
해악이고 진지하게 해악을 했는데 진지하게 반성도 안 해. 피고인은 경고성 납득하기 어려운 윤석열 옹호 지지자 선동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진멸을 하고 지지자들도 선동, 법정 모독도 했다. 그래서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지호 기자가 또 속보를 올렸습니다. 김영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답니다. 예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한데. 공동수개인데. 공동수개인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상대로. 나왔어요. 2인자로 평가를 한 거네요. 그러네요. 2인자로. 둘이 아주 그냥 짝짝꿍이었다. 공동수개인데. 그러니까- 김영현은 변호인단들이 정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네. 대통령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라가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면 창피하잖아. 맞습니다. 어쨌든 강지호 기자 스픽스를 살려주시네요. 스픽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이 그렇죠. 수치를 제일 빨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현장에 빨랐어요. 나가 있는 강지호 기자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사형구형. 이게 살아있는 언론이죠. 덜한 것 김영현은 같은데요. 무기징역. 옛날에는 몇 초 빨리 우리가 먼저 속보 전했다는 거 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경고. 그렇죠. 언론잡기 했죠. 예, 언론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스픽스입니다. 치열했어요.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스픽스입니다. 최고로 빠른 데가 네. 스픽스다. 기차 이번에는 속도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왜냐하면 진행할 노영희 때 변호사의 역전용사들이기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가 맞습니다. 혹시 야. 특검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너무나 기쁘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줘서 고맙고요. 특검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지기현 부장의 시간입니다. 지기현 부장님, 정신 차리시고 그동안 우리를 실망시켰던 모든 것들 한 번에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무기징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우리는 윤석열의 최종 재가와 책임이 특검 단계에서는 김용현이 실행안을 다 짜고 그것을 노상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행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윤석열의 책임이 훨씬 크다. 동급으로 다루어서 사형으로 구형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기징역 구형이라는 것은 김용현이 실제로 했던 행동은 훨씬 더 많지만 그래요. 그것이 법적 책임을 지는 단계에 가서는 윤석열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분.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은 대통령이지만 김영현은 대통령은 아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그리고 김영현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그렇게 해서 김영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책임은 네가 져라 윤석열. 지금 특검이 준엄하게 지금 아주 그냥 혼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바로 노상원의 그 네, 구형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노상원에 대한 구형 노상원도 원래 의견을 무기징역 정도 나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구형 그래야죠. 의견을 지금 맞아요. 지금은 얘기하고 김용현과 있습니다. 거의 동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노상원 수첩이 또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톡톡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실질적인 걸로 얘기하자면은요. 노상원이 내란 우두머리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은 김용현한테 시키거나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계엄의 계획과 계엄군을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그 군을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네. 제 후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와서 충성맹세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김용현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력적으로 실행할 건가를 고민해가지고 그 안을 제시한 사람이 제가 볼 땐 노상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엄은 노상원 머리에서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김용현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무기징역 구형하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함께 모의하고 함께 실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상원에 대해서도요. 지금 특검이 장난으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장난으로 끄적일 수 있는가? 근데 특검이 아니다. 실행 전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원이 맨날 거짓말하고 있다. 거기 보면 뭐 강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그게 뭐 강 건너 뭐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거짓말한 부분에서 또 준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 보시는 뭐 동접자 7천 몇백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구형되는 2026년 1월 12일 밤 9시 45분 전후의 이 시간은 네. 여러분의 평생 기억 속에 남아있을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니 그때 근데 예. 햇빛유소님이 모범택시에 나왔어요. 그러는데 모범택시에서 그 노상원 햄버거집 모의 과정이 모범택시 네네, 3가 모범택시 3 이번에 응원봉도 나왔대요. 나옵니다. 정말 현실을 잘 풍자고 발휘했어요.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왔다고. 모범택시 3 온 국민이 봐야 됩니다. 저도 안 봤는데 네. 꼭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순간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아마 세상을 떠난 날도 올 거 아닙니까? 우리 벌써 죽으라고요? 아니요. 그때도 지금 이 순간 오늘 1월 13일 날 화요일 밤의 시간을 안진걸 소장님 우리
김상환 평론가님, 예.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경 기자 이렇게 함께하고 7,500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상원 지금 징역 30년 구형됐습니다. 좀 약하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노상원 원래 징역 30년. 10,000명까지 들어오셨다가 예. 아까 처음에 전망이 12시 이후에 구형이 될 것 같으니까 아유 좀 쉬었다 하고 나가셨어요. 예. 근데 그 나간 분들이 이제 좀 후회하실 수 있는 거예요. 레이첼 김님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특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다음 달 선고일 전망이라 나오네. 일단 다음 달 선고 전인데 지경이야 진짜 1월 봐봐, 내가 아까 특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딱 9시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 딱 1시간 네. 정도 됐잖아요. 아, 예. 딱 그러네요. 2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제발 아까 1월 김대지 말. 장군대에서 2시간 뒤에 한다고 이렇게 네, 그래. 갑자기 근데 속보를 보내는 내가 바람에 그 전에 1시간이라고 말했잖아. 예.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뭐 2시간이다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빨리 오보그 사과하라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다 나갔는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저한테 우리 그 이재도 회장님이 전화 주셔서 네. 지금 바로 지금 구형할 것 같다. 빨리 좀 들어갈 준비 하셔라. 저는 바깥에서 11시쯤 생방송 하면 준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아유 시청자 여러분. 문상돌님 12.3대 목숨 걸고 방송하신 스픽스 여러분 존경합니다. 70평생 오늘이 오는군요 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예, 박수합니다. 직위안 부장 오늘 꼭 선고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말 안 믿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워낙 이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쳤으니까 개막장을 보였기 때문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선고가 구형이 됐고 결국 우리가 기다리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게 매우 기쁩니다. 유저 UM3님 오늘도 안 될까봐 너무너무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직위원 똑바로 해라. 정일김님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박은희 선생님, 전 지금 스픽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순간 우리 기억하시고요. 이 생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안 역사적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단죄를 받는지 그 생생한 현장에 우리가 진짜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다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윤석열 바보 멍충이라고 최근에 누가 바보형. 네. 아니 바보 멍충이라고 바보 멍충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 마지막에 이 비참한 그러니까요. 걸 미친- 당하고 말 것인데 미친 무슨 인간들이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따위로 그래 국정농단을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들을 아예 집단적으로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던 정말로 악마 같은 인간의 최후가 어떤지 국민들이 똑똑하게 목격해야 한다 이런 말씀. 이번 특검의 구형은 일단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은 사형,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부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더라도 윤석열이 제일 많이 져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사형 구형, 그리고 김영현은 무기징역 구형, 그리고 노상원은 30년 구형입니다. 그러면 뭐 조지호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금 경감되겠죠. 양형이 김용근 나오고. 대령하고 조지호는 있습니다. 특히 자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감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뭐 아픈 것도 조금 봐주긴 할 예. 텐데요. 어쨌든 그런 거 전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동수님께서 통쾌합니다고 하셨는데 정말 통쾌하고요. 이 걱정하시는 분이 이거네요. 다모아치오님 정권 넘어가면 그러면 사면 복권 되는 걸까요? 이러셨는데 예, 그래서 절대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네, 법을 그러려고 만들어놨잖아요. 네. 내란범은 사면 못하는 근데 법도. 국회의원들이 또 동의하면 되는 식으로 또 하나 단서를 달아놔서 저는 그게 분명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이 진보 쪽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나중에 무슨 짓을 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레츠코코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서 힘드실 텐데 이 소식으로 기운 좀 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윤영희님 속이 다 뻥 뚫린 느낌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엄청 답답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기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소식을 듣고는 그냥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단 일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 사법부의 판단 현명하게 내려주길 기다린다 이제 이런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와, 권현자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뚜루네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얘기하셨고 나비효과님도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와, 지금 웬일이에요 스픽스 이렇게 보통 하지 않는데 와 슈퍼챗에서 이렇게 권현자님이 김명수 두 선생님도 번이나 보내주시는 거 보내셨네. 보면 네. 스픽스 이제 슈퍼챗 열심히 한번 받아볼까요?
김명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오늘 좋은 날이긴 하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양양님께서도 김용군 스피스에 대령 징역 있었습니다. 10년 나왔습니다. 누구요? 김용군 대령 징역 김용군 10년 대령. 나왔습니다. 네, 네. 징역 10년. 네. 드론 사령관. 네, 드론 사령관이죠. 오호.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또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앞으로 지금 몇 명 남았으니까 4명 남았나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네 명 있으니까 네 명 김용현, 나왔습니다. 노상원, 김영근 나왔죠. 오늘 총 8명 구형할 겁니다.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은 징역 30년 구형, 그리고 김용근 드론 사령관 아니 드론 사령관 드론 사령관 아니고요. 제3야전군 제3야전 사령부 예. 헌병대장입니다. 제가 징역 헷갈렸습니다. 10년. 네. 오늘 하루 종일 판결 기다리다가 아침 일정이 구형 기다리다가. 예, 네. 구형 기다리다가 아침 일정 다 마비됐다라고 이렇게 김도희 선생님이 글을 주셨는데 이분은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아마 시차가 지금 이제 반대이니까 외국에 계신 우리 그 동포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노심초사 밤잠 설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그래도 직연히 마무리를 해줘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박병빈님께서 5.18을 겪은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80이 되는데요. 윤석열이 헛짓거리하는 걸 보고 지난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끼임 작가님 절대 석방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셨고 양양님도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스픽스 애쓰셨어요. 감사드려요. 이러셨는데 노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갑자기 또 왜?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예, 어떻게 진행 됐어요?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조지호. 네네. 구형을 기다리면서 조지호 구형 기다리면서 노영희 TV, 안진걸 TV 아니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서서 알뜰하다 알뜰해. 스픽스와 함께 노영희 TV, 안진걸 TV가 동반 성장해서 이걸로 극우 극단주의 가짜 뉴스를 압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예, 계속 이렇게 함께 가야 됩니다. 구형 나오면 판결 언제 하나요? 선고 언제 하나 그러셨는데 선고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 진술까지 다 마치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두원 선생님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통닭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스픽스를 보고 있어서 통닭을 못 시켰어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십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유선제가 그래도 없으니까. 잠깐 나갔다가 통닭 시켜서 우리 동네 경제도 좀 살려주면서 오늘 저녁에는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핑크 러비 엔젤님 싱가포르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라 걱정에 불안합니다. 이러셨고요. 박영숙님 육회 삼케 통쾌합니다. 호랭이님 내란범은 절대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야, 종합주가 김종성님이 종합주가 오늘 4,690 최고 종가였고요. 와. 내일 4,700 돌파 예상인데요. 저는 내일 5,000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오늘 사형 구형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의 열망에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예라님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스픽스가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유영민님 또 슈퍼챗 이 보내주셨고요. 주가가 더 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올라갈 정치 거라니까요. 불확실성과 내란 세력의 척결이 결국은 경제발전, 민생회복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도 또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네, 95천 되겠는데요. 네 5,000도 될 것 같아요. 내일. 드디어 정상으로 갑니다. 모든 게 올라갔다 정상으로 내려. 갑니다.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불면의 밤을 보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주기현 판사가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르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나? 대법원장한테? 얘기 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네.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요. 자기가 잘못한 거 지기현 판사가 좀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지금 지기현 판사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믿음이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마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낼 것 같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원도 분위기 다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네. 내란 세력에 동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내란 세력에 동조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법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뭐 무슨 뭘로 보나 이 사람 그나마 아직도 필요가 없죠. 극우 세력이 눈치를 봤는데 극우 세력도 지금 무너지고 다 투항하고 해산 그렇죠. 없어지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국민이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봐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심 배반할 수 없다. 만약 배반하면 자기들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 네. 윤석열, 김건희가 마지막까지 하는 그 꼴을 봤으면 어떻게 네. 그래 판사가 그 편을 들어줄 수가 있으며 이하상 변호사 결국 윤석열, 김용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 변론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론을 통해서 윤석열, 김용현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이 되어서 자기들은 바깥에서 이름 드러내고 유명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유명이 아니고 악명이죠. 높아졌을지 네. 모르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김용현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역 할머니께서 저도 오늘 5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잘 수 있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자, 선거 한번 맞춰볼까요? 선거 날짜 2월 달에 선거할 거거든요. 다음 제가- 달 선거 전망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2월 13일 정도 예상합니다. 한 달 정도. 너무 13일이면 인사 전이죠. 2월 13일이 금요일이고요. 네. 그 다음 주가 설입니다. 설 연휴. 설 전에 설 연휴가 선물로. 쭈르륵 있기 때문에 2월 13일 그다음에 날 하지 않으면 2월 20일 저는 날인데 2월 초에는 해야 된다고 2월 봅니다. 13일이 저는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노영희 그러네요. 변호사님. 그러네요. 네? 2월 13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 금요일. 13일에 13일이 금요일이요. 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운 아, 영화가 역시 뭐 언제적인 아재 개그를 아직 개그가 아니고 옛날 오늘도 얘기예요, 13일이고 한 달 뒤에 그러면 선거를 할 것이다. 미신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가 이제 선거 날짜까지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합니다. 오늘 선거 날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2월 오늘 13일이 합니다, 오늘. 2월 13일이 맞을 것 같아요. 구형 날래 선고 날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형이 됐으면 윤석열 지금 6시간에서 7시간 최후 지금 진술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오늘 그렇게 합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죠, 당연히. 안 그러면 하면 지금 안 이제 밤새서 그걸 듣고 있네 내일 아침까지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까? 재판부가 예. 종료를 요청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옛날에도 통상적으로. 그리고 윤석열이 중간에 그리고 최우준수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기현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난 지기현 부장은 그럴 것 끝까지 같아요. 그냥 그러신다? 내버려둘 것 같고 왜냐하면 냅둔다? 윤석열이 맞아요. 40페이지 써왔다니까 한번 끝까지 해봐라 이럴 것 같고 아 그런 결기가 있었으면 그동안 이렇게 재판 진행했겠어요. 어쨌든 선거는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아마 어쨌든 13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과학적이에요. 설 연휴 전으로 따지면 그렇게밖에 날짜가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이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구형됐습니다. 오지호. 도 중형을 받았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결국까지는 안 구형 나올 것 의견으로는 같았는데.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친위 구태타인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쵸. 근데 윤석열 지시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서 국민과 대치했고 계엄 성공하면은 권력의 유지에 따랐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20년 구형을 했습니다. 결국 아니, 이제 왜냐하면 예. 그 이상민은 지시를 했고 충분히 법조인으로서 이게 위법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네. 단전단수를 지시했잖아요. 소방청장한테. 네. 근데 조지호 청장은 경력을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도록 막은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하는데 네. 협조를 한 거잖아요. 본인이 뒤늦게 의하고 자백했지만 그 죄가 너무 큽니다. 만약에 조지하고 김봉식이가 못합니다 했으면 국민적 영웅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림길에서 기자들은 윤석열 편에 서기로 한 거죠. 그리고 쿠데타에 가담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정말 국회에 들어가 보려고 저를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이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헛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다. 큰 웃음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런 속보를 좀. 그러니까 헛웃음이 컸다는 거죠. 큰 웃음이라는 거는 막 좋아서 웃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게는 좋은 게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내지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윤석열이 지금 헛웃음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사형은 구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랬던 것 만약에 같아요. 사형 구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웃음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덤덤하게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도 기대는 사형은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뒤통수를 한 방 맞았다 이런 걸로 저는 그러니까 좀 해석이 되는데요. 생각했다 하더라도 사형이 진짜 구형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놀래고 좀 당혹스러워서 저런 웃음을 지은 게 아니라. 저런 정도 받을 때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어쨌든 본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네. 그런데 딱 특검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 구형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의 심리 상태. 뭐 이제 뭐 거의 포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다가 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심 가면은 줄어들 거다. 어차피 사형 집행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황당하긴 윤석열은 하지만. 자기 확신에 이제 차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엄사 당일날 상황이나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자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다시 조합하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계몽령을 한 거야. 계몽령을 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실제로 나는 누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 확신을 계속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펀펀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제 나이 67세입니다. 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됐네요. 이제 숨이 좀 쉬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시니까 참 네. 고맙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 연세가 이렇게 60대 후반 같으면 정말로 편안하고 나라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더 나서서 많이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고 한다는 말씀 참 들으니까 네, 윤석열 씨 이렇게 말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으면서 헛웃음을 보였고 구형이 나오는 순간 옅은 미소를 보이며 특검보를 뚫어져라 응시하더라. 박억수 특검보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박억수 특검보를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옅은 미소를 짓고 그 전에는 이 특검 측의 진술을 들으면서 의견 진술을 들으면서 헛웃음을 짓고 허탈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학교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오후 8시 57분, 그러니까 조금 전이죠.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되면서 본인이 매우 초조했는지 입이 마르다는 듯 입을 몇 차례 달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투입했다는 특검의 의견을 듣고 또 체포 구속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찬반 집회로 인해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는 특검의 의견을 듣고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윤곽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아예 입을 활짝 벌리고 웃으면서 윤곽근과 마주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또 박 특검보가 내란죄 법정형으로 사형을 언급하는 순간에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박 특검보가 오후 9시 35분경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할 때 윤석열은 박 특검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옅은 미소를 지었고요.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폭소가 터지면서 미친 XX, 개 XX 등 특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 특검보가 김영현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순간에도 방청석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나왔고요. 김봉시 저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구형됐습니다. 네. 조지호보다 이제 5년 적게 왜냐하면 저 구형이 윤석열, 됐다는 거죠. 김용현 관계로 본 거죠. 어쨌든 넘버1은 조지호고 넘버2가 김봉식이니까. 그렇죠. 현재 그 목현태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네. 구형 의견 진 목현태도 이제 거기도 그보다 물리력 조금 낮게. 동원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넘버 1, 2, 3로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고난의 크기만큼 책임을 엄정하게 똑 묻는 거죠. 네. 대통령이 넘버 1, 김용현이 넘버 2니까 사형 무기징역.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시현77님, 와, 감사합니다. 눈물 납니다. 이분은 우리 역대 용사들 넘버1 팬이시고, 시청자이시고, 또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입술이 좀 터졌습니다. 근데 피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또 재판을 또 받고 또 구형을 받을 사람들한테 일종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인영이나 이진우나 이런 사람들은 최소 징역 30년 이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보노보노님, 사형이 안 될 거라는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고요. 도희김님, 뻔뻔함에 헛웃음, 아직도 뒤 죄를 모르나 보죠? 이러셨고요. 보니파시오님, 지기현 방청객 감치하세요. 소풍님도 전부 감치하세요. 머즈96730님도 방청석 사람들도 바로 감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성철조님, 이 사람들 살아서는 못 나오겠군요. 나홀로 투덜이님, 역전의 용사들이 보도가 제일 빠르네요. 아, 진짜 함초님,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박동현님, 대한민국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변론했던 변호사들이 내일 어떤 의견 내는지 윤석열 오늘 이제 구형을 저렇게 받으면 뭐 심리 상태는 저는 굉장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오늘 어떤 보도에 보니까 이제 사형 구형 되면 바로 영웅
이렇게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 윤석열이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옹호했던 자들이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 특히 국민의힘 장동익 대표가 이제 사형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정치재판이라고 당신이 다시 선언해라. 네. 그리고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기현이 노영희 변호사 예상대로 2월 13일 날 금요일 날 만약에 최종 선고를 할 때도 사형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사법부를 공격해라. 너희들이 한번 두고 봐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B8X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특검이 윤석열 사형 구형하면서 사법부가, 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서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 특검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검에서 당연하죠. 청와대가 말했답니다. 청와대가 청와대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서 판결할 되게 것으로 본다. 의미심장하네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그래서 특검에 대한 그 특검 구형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거죠. 때문에. 특검 구형에 대해서도 긍정을 전제로 하면서 네. 사법부도 국민들의 그 특검이 결국 국민들의 분노와 실책 정의에 의해서 기소를 했다면 사법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니 근데 지금 재판장이 뭘 감경을 해줄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은 재판부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원래 하는데. 되게 길게 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30분 정도만 최후 진술할 예정이라고. 예,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바꾼 거 아니에요. 바꾼 것 같아요. 자, 봐. 사형받으니까. 오늘 어떻게 됐냐면 원래 구형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논거를 제시하자. 논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8명의 논거를 다 제시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이다. 두 번째, 자, 윤석열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사형 구형이 되더라도 6시간, 7시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고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재판이 지연되는 만큼 뭔가 오늘 아무런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6시간, 7시간 이 이야기는 사전에 연막탄을 터뜨린 거죠. 그렇죠. 나도 오래 할 거니까 오늘도 재판 결론 내지 마라 구형.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으니까 윤석열도 구형되고 나서는 자포자기.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을 거다. 6시간, 7시간짜리 하고 쉽게 그렇겠지. 그렇게 하고 30분 정도 하고 끝내는데 네. 6시간, 7시간 필리버스터 할 일이 없다. 뭐 네. 이런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특검의 사형과 관련된 마지막 논고 윤석열에 대한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썼네요. 네. 예. 이와 같은 양형 양형 조건에 동비대전 지금 12년 구형됐습니다. 목현태 12년. 네. 네. 이와 같은 당연합니다.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선고되고 있다고 말하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은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구형, 김용현에 대해서 무기징역 구형, 노성원에 대해서 징역 30년 구형, 김용군에 대해서 징역 10년 구형, 조지호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0년 구형, 김봉식에 대해서 징역 15년 구형, 목현태에 대해서 징역 12년 구형됐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윤승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최후 진술은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이제 각자 합니다, 이제 피고인. 조금 예. 있다가 끝나고 난 지금 그러면 이제 윤승영 윤석열이 할 때도 구형 윤석열이 의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매우 궁금하고 네. 이자가 반성을 하는지 아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지 이게 최종적으로 또 사형 선고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중요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더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데다가 네. 그리고 그동안에 반성의 빛도 전혀 없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일들을 해왔고 사법부 권위를 무너뜨렸고 뭘 가지고 지금 감경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판사 입장에서 깎아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직위원이라 할지라도 1심에서 지금 윤석열과 김용현 형량은 달라질 게 전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23년 3월 30일 법무부 장관일 때
사형 집행시설 점검했던 맞아요. 내용이 있었어요. 점검했던 적이 그 있었어요. 배경에 관심이 쏟아진다는 게 그 당시 기사였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선고안이 있었다. 그때 그러네. 아마 그때 윤석열 한동훈 집단은 실제 흉악범을 사형을 집행을 해서 인기를 올리려고 악용을 예, 검토를 했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마약과의 맞아. 전쟁하면서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방치했던 것처럼 마치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인기가 떨어지면 흉악범 사형에서 사형을 말하는 일부 민심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승자박이 또 된 거죠. 그렇죠. 예. 김두수님, 응원봉 들었던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네요. 올바른 검찰 개혁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었네요. 강기호 기자가 중앙지법에 이제 현장 417호 대법정에 있지 않습니까? 9시 35분에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요. 물론 다 받아보셨겠지만 사형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사형 입인다. 뭐 이게 막 워낙 급하게 찌다 보니까 사형입니다를, 예. 김용현에 대해서는 김용현 무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순간적으로 윤석열 사형을 강 기자가 듣자마자 네. 바로 이 소식을 알려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 사형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그 인터벌 시차는 한 5초쯤 됐을까요? 10초쯤 됐을까요? 네. 바로 사형을 구형할 때 강 기자가 실시간으로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강 기자 강 기자 너무 참 고맙고요. 감사하고 대단하시네요. 윤석열 씨는 전 대통령이고요. 김영현 씨는 전 국방부 장관이고요. 노상원 씨는 전 국군정보사령관이고요. 김용군 씨는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입니다. 그리고 대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지호는 전 경찰청장이고요. 김봉식은 전 서울경찰청장이고요. 윤승영은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그리고 목현태는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윤승영에 대한 구형만 남아 있습니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대해서 스픽스가 10년 좀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10년 안팎. 스픽스가 제일 먼저 그 윤석열 사형 구형 소식을 알린 걸 소식을 듣고 네. 7천 명까지 가셨던 시청자들이 늘어났어요. 10,000명 가까이 또 늘어나셨어요. 그러네요. 근데 9,400명 넘네요. 이 성실하고 기동적인 스픽스의 취재 능력, 그다음에 취재 네트워크망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윤승현 수사기획 조정관 그 10년 구형 나왔습니다. 내가 10년 맞췄잖아. 맞췄어요. 진짜. 아니, 그거 저도 알잖아. 우리 둘이 잘 많이 온 맞췄어요. 이유가 아니 그거 말고 재판을 많이 말고 받아봤잖아요. 저는 뭘 알아맞혔냐면요. 윤석열이 절대 6시간 또는 밤새서 못할 거다. 못한다. 예. 맥이 풀리거나 이미 또 술시가 지나가 이제 술도 못 먹는데 술시 지나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대충 짧게 끝낼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진짜 30분만 하기로 했나 봐요. 맞습니다. 성훈 신사님, 대구에 사는 윤석열 나이는 68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나를 대구의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죽지 않고 진보를 버텨온 보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네요. 사필 기정입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야 박수 성훈 한번 신사님 보내야 돼요. 진짜 고맙습니다. 대구에 사는 윤석열 나이도 68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노희 변호사하고 우리 성훈 신사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도 68입니다. 68년생. 68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제가 어깨를 한번 맞춰드리려고 훨씬 하는데 어려 보이는데. 저는 갑자기 지기현부장이 오늘 구형안 그대로 선고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드네요. 갑자기 저걸 쫙 보니까. 예. 왜냐하면 더 낮춰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의견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네. 이 힘대로 가야 한다. 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동전 10,000명이 드디어 넘었군요. 와! 우리가 오늘 2시간 넘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뭐 좀 출연해 줍니까? 아유 많이 뭐 아주 슈퍼챗도 많이 오늘은 두 배로, 여러분들이 네, 슈퍼챗 윈윈하시죠? 주신 만큼 네. 우리 배윤경 팀장이 잘 출연하신 대한민국의 분들에게 정의를 바로 조치를 세우는 하도록 날. 하겠습니다. 박혜성님께서 불 붙었을 때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픽스 힘듭니다. 맞습니다. 6,800명인데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윤석열이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것까지 한번 그거는- 들어보시죠. 네? 아니면 제가 아니, 아니, 혼자만 아니, 얘기도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그것은 지면, 저기 이분뉴스 팀에게 기회를 주세요. 예. 이분뉴스로 유튜브로 옮겨와서 하시. 지금 이분뉴스가 생방송 하고 있어요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좀 하고 이분뉴스 있구나. 팀이 김대호 기자가? 현장에서 두 기자가 한 명은 법정 안에 한 명은 법정 앞에 있어요. 이렇게 이분뉴스 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대응 유튜브의 도리입니다. 예, 예. 네.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사형 그리고 김영현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에 대한 징역 30년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이대로만 지기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해도 그동안에
가족 오락관처럼 운영했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용서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위원이 중단하지 고등학교 않고 최후 소풍인지 관련, 알아. 최후 진술까지 휴식 없이 지금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뭐 휴식이 중간 정도 어디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아니야, 않고 휴식은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휴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고요. 12시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그냥 빨리 정리하고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댓글 올려주시면 이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연님, 공보리님, 그리고 김영희 선생님, 박호식님, 이덕순 선생님, 선인장님, 하트 9894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파란님도 고맙습니다. 현님.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방송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2분 뉴스 지금 진행하고 예.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2분 뉴스에 들어가셔서 계속 보시고 거기에 구독,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현G9GN님 좋아요 눌렀어요 그러셨고요. 그림7님 추운 겨울에 고생했던 국민들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로스팅 플랜님 스픽스 감사합니다. 최고의 스픽스입니다. 좋은 구형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숙님께서 직위원 선고날짜 발표까지 방송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죽습니다. 그 부분은 2분 뉴스로 진짜 2분 네. 뉴스랑 상생하고 2분 뉴스로 옮겨갈 때 노영희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상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노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님, 안진걸 소장님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가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윤석열 사형구역.